회사 언니가 친언니 머리채를 잡고 싸대기를 날리면서 너 뭐야 누구야 누구냐고. 이게 뭔 상황이냐 했더니 회사 언니가 말을 해줬어요. 자기 언니가 옛날부터 9살 때 있었던 일. 별로 무섭지 않은 주암주의. 지금으로부터 무서워. 291년 전 제가 9살 때 일입니다. 그때 당시 우리 집 화장실에는 작은 불투명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요. 화장실 거울을 보면 왼편에 그 창문이 있는 구조였어요. 9살인 저는 착한 어린이라 섬섬섬 하루에 3번 3분 동안 식후 3분 내에 법칙을 잘 지켜 양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치아가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 333 법칙과 이 큐라덴 칫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로 네이버에서 큐라덴 칫솔을 검색하세요.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양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열심히 양치를 하던 중 제 왼편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목 뒤편이 꼿꼿이 굳는 게 아니겠어요? 별일 아닐 거야 하면서 왼편을 돌아본 순간 저는 털썩 주저앉아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 불투명 창에는 머리가 긴 흰색 옷의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제 비명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뛰쳐오셨는데 그 순간 그 사람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집은 주택 2층이었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창문이 있는 그 화장실에서는 이를 닦지 못했고 우리 집 4번째 화장실에서만 양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나도 어렸을 때 창문 밖에서 진짜 무슨 귀신 분장한 것 같이 너무 귀신같이 생긴 어떤 여자를 본 적이 있어요. 창문을 딱 열었는데 머리가 길고 흰색 진짜 소복 같은 옷을 입고 얼굴 다 가린 채로 이러고 있었는데 오빠랑 나랑 둘이서 같이 봤어. 중학생 때 있었던 일. 작년 제가 중학생 때 비가 오고 천둥이 치는 날 반 전체가 칠판 앞에서 괴담 이야기를 하던 와중 무당집 딸인 친구가 나와 괴담을 얘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자기네 집에서 귀신을 봤는데 키가 큰 2명의 팔적 귀신이 와서 얼굴만 없이 서 있었다는 얘기였네요. 그런데 갑자기 친구 얼굴이 굳어지면서 얘들아 그만하자. 뭐라고? 그만하자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반 친구들은 아우 왜 그러는데 쫄았냐? 쫄았쥬? 킹받쥬? 개쫄았쥬? 쫄보쥬? 가우 다 죽었쥬? 이러면서 야유를 보냈는데 그 친구가 더 험악한 얼굴로 교탁을 치며 잡더니 얼굴을 앞으로 쭉 내밀었다가 왼쪽으로 꺾으며 꽃가루를 필마의 리듬 조이 춤을 추는 게 아니겠어요? 방금 머리 긴 여자의 홀령이 너네 옆을 이렇게 쑥 훑고 지나갔어. 그 순간 번개가 번쩍 쳤고 저희 반은 아수라장이 되었답니다. 300살 훈녀 생전 감사합니다. 임플란트 평균 100만원. 아 이거 바이럴 맞는 것 같은데? 충격 실화 모딩 햄구 시절 이야기. 우리 집은 부모님, 오빠, 언니, 나 총 5명이 살고 나는 막내라 내 방이 없었어. 그래서 잠도 화장실에서 잤었지. 그날도 나는 거실에서 자는 중이었어. 그런데 새벽에 누가 비밀번호를 삐삐 치고 들어오는 거야. 그 소리에 나는 잠시 깼고 잠들기 전에 언니 빼고 모두 집에 있었어서 언니 진짜 늦게 다니네. 아우씨 탁씨 생각하면서 다시 눈을 감았어. 눈 감고 생각해보니까 언니는 자취를 하고 있어서 언니일 리가 없는데 그럼 누구지 하고 눈을 살짝 떴는데 그 사람이 계속 웃으면서 언니 방에 들락날락 하는 거야. 속으로 이게 뭐지?
쫄린다 보지? 시계 무섭다 보지? 이러고 있는데 그 웃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내 옆에 와서 자기 손으로 내 팔을 잡았어. 나는 놀랐지만 계속 자는 척 연락 티났을 것 같은데 약간 계속 자는 척을 했지. 그러자 내 팔을 자기 얼굴에 가져가서 더듬는 거야. 그것도 계속 웃으면서. 그런데 그 감촉이 눈, 코, 입 없고 그냥 얼굴 실루엣만 있는 고무 얼굴 같았어. 안경에 지문이 다 묻었어. 너무 무서웠는데 눈을 뜨거나 움직이면 좆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냥 가만히 있었더니 노잼 새끼. 이러고 다행히 나가더라고. 그러고 나는 K-고3의 피로만땅 상태여서 다시 잠을 잤어. 그 이후로는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은 없지만 그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네요. 마지막에 갑자기 거리도? 진짜 무섭다. 나 같으면 기절했을 수도. 손을 가져가가지고 자기 얼굴에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얼굴에 한 게 어디야? 막 이런 데다 했다고 해봐. 그러면 진짜 그건 진짜 형사 재판 가는 거야. 그냥 괴담에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축축해. 겨드랑이 꼽꼽 스멜 맡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브영 알바 시절의 경험담. 그날도 손님이 없어서 심심했던 저는 카운터에서 택 작업을 연락이 하고 있었는데 출입구 벨이 울리며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올리브영입니다. 인사를 하며 들어온 손님을 맞이했어요. 저는 시력이 안 좋기 때문에 대충 손님의 전체 실루엣만 확인했죠. 태닝한 듯한 피부에 올림머리를 한 손님은 노란색 펄 자켓에 분홍색 팬서 스커트를 입고 커피색 스토킹에 실버 하이 힐을 신고 계셨습니다. 시력이 안 좋은 거 치고 너무 디테일하게 스캔했는데? 아니 거의 뭐 사진으로 찍었나봐? 저장했나봐 이렇게? 네 마음속에 저장했나봐? 우와 패션 지대 멋지다 라고 생각하며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멘트를 외치고서 하고 있던 택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카운터를 정리하며 생각해보니 그때가 7월쯤이었는데 왜 이 날씨에 펄을 입고 있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어 근처로 다가가 보니 점점 그분의 디테일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올림머리인 줄 알았던 헤어스타일은 떡져서 아무렇게나 들어올린 머리였고 펄은 군데군데 덩어리져 때가 타 있었습니다. 스커트는 옆이 쭉 찢어져 있었고 커피색 스타킹인 줄 알았던 다리는 맨다리였으며 하이힐 반쪽은 부러져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치인 거 아니야 오다가? 소름이 끼쳐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그 손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어두운 얼굴에 밝은 호수에 쿠션을 두드려 자국이 남아있었고 형광 핑크색 립스틱이 범벅된 얼굴이었습니다. 순간 심장이 멎을 것 같았지만 거기서 놀란 기색을 보이면 싸갈 수 박을 수 없어 보일 것 같아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카운터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카운터 뒤에 백룸으로 들어가 CCTV로 그 사람 위치를 확인하려는데 어디에도 그 손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카운터로 돌아갈 때 소리 없이 나간 듯 했습니다. 나중에 다른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 동네에서 노숙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뽕으로 화장하려고 들어온 거 아닐까요? 오늘은 핑크색이 좀 땡겨 이러면서 우리 동네에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항상 바지 밑단이 뭉툭해요. 왜냐면은 화장실에 가지 않으시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14살 꿈에서 봤던 저승사자 생일이 기일이 될 뻔했던 실화. 때는 2009년 신종플루가 기승을 부리던 때였습니다. 확진자가 속출하니 교문에서 체온을 쟀는데 미열, 교실에서 또 쟀는데 183도, 보건실에 가니 93도가 나와서 보건 선생님, 햄구야 조퇴하고 검사받는 게 낫겠다. 어이? 자꾸 열이 높아져서 걱정되네. 라고 하셔서 전 결국 조퇴를 하고 말았습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주사를 맞은 후 집에서 결과를 기다리는데 신종플루 확진을 받게 되었답니다.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방에 있으려니 답답해 돌아가실 뻔했지만 진짜 돌아가시는 것보다는 회복을 위해 참았습니다. 문제는 확진 판정을 받은 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열이 미친 듯이 나면서 전기장판을 아무리 세게 틀어도 뼛속까지 시렸고 겨우겨우 잠에 들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음산하고 습기가 가득한 마치 사일런스 힐 포스터 마냥 안개가 자욱하고 정말로 불쾌한 곳에 저 혼자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일까 하며 돌아다니는데 그 순간 전신에 소름이 쫙 등골이 오싹한 느낌이 들어 뒤를 돌아봤는데 검은 한복을 입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표현하는 저승사자가 저를 째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졸라 쫄아서 전속력으로 졸라리 달렸는데 저승사자 졸라 이놈이 졸라 축지법을 쓰는지 졸라게 빠르더라고요. 전 결국 돌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고 비명과 함께 들덜덜덜덜 떨었습니다. 그 사이 저승사자는 제 바로 앞까지 와 저를 뚫어져라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14살 내 인생. 참 부질없었다 부질없었어. 저승사자가 저와 마주치더니 입을 열더군요. 아직 때가 아니구나. 아이고 또 김씨가 실수했네. 야 언젠간 데리러 올 테니까 쫄지 말고 나중에 올게. 라고 하더니 형체도 없이 사라졌고 눈을 뜨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신기한 점은 제가 잠에서 깨자마자 열은 놀랍게도 가라앉았고 엄마께서는 아무리 불러도 안 일어나길래 119를 불러야 하나 밖에서 안절부절 하셨다 했습니다. 이 이후로 저는 귀신이나 괴담 등 다른 것들을 안 믿었지만 저승사자는 저승 공무원은 존재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승사자가 일 처리를 못하네. 아이고 실수했다. 미안 이러고 그냥 가버린 거 아니야. 아파 죽겠는데. 이거 뭐야? 아씨. 하루 종일 편하게 입자. 햄튜브. 이상형 귀신이랑 달달하고 설레는 실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실화입니다. 때는 2022년 5월쯤.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누워서 잠에 들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 즉 갑자기 제 방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딱 느꼈어요. 가위다. 근데 이게 가위라고 하기에는 좀 달랐어요. 가위에 눌리면 막 숨이 안 쉬워진다고 하는데 저는 아니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춘천히 열리더니 처음 보는 성인 여자가 제 방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녀석을 보는 순간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걸 바로 알아차렸어요. 근데 이 귀신은 무섭잖아요. 근데 이 귀신은 무섭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사람같이 생겨서 그러고 너무 샤를리스 테론 닮아서 설렜어요. 문이 열릴 때는 무서웠는데 그 여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공포 분위기보다는 설레는 분위기. 막 이래. 맥켄지 데이비스 아니야? 그 귀신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저를 보면서 환하게 웃더니 누워있는 저한테 치가를 하는 거예요. 저의 첫 키스가 귀신이 될 줄 몰랐죠. 태어나서 그렇게 진하게 키스한 건 처음이었어요. 아무튼 그 이후로는 기억이 안 나요. 좀 아쉽다. 그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진심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근데 제가 할머니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귀신이랑 그걸 하면 혼이 약해진다, 뺏긴다 라고 하셨는데 저는 뭐 개꿀이었네요. 그 뒤로는 가위 눌리는 거 없이 꿀잠 자는 중입니다. 구름햄님의 사연입니다. 1년 전 덥지 않은 여름밤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날 엄마는 저녁 8시가 넘어야 들어오는 날이었고 오빠도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온다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아빠랑 저만 같이 집에서 저녁을 먹었죠. 저녁을 6시 정도에 먹고 전 제 방에 폰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눈이 아파서 잠시 시끄러운 게임을 끄고 누워서 눈을 감고 있었어요. 게임할 땐 몰랐지만 집은 조용했어요. 그런데 누워서 아무리 조용히 있었어도 방 밖에선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그래서 아빠가 벌써 주무시나?
아닌데 7시밖에 안 됐는데 유퀴즈 볼 시간인데 산책 가셨나 보네. 했어요. 그렇게 한참 누워있다가 다시 일어나 폰을 하던 그때 끼! 탁! 정확히 안방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때부터 기분이 이상했어요. 분명 아까까지 계속 조용했고 움직이는 소리도 없었는데 갑자기 문이 닫혔다? 방이동 김전일인 저는 그럴 수 있나 싶었죠. 한번 신경 쓰이니 폰을 해도 밖에 소리에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분명히 들렸어요. 나 죽인다. 어딜 들어도 아빠였어? 저희 집 안방에서 아빠가 고통스럽게 숨을 힘겹게 쉬는 소리였어요. 죄송해요. 저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무서웠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침착해져서 방 밖으로 나가기 전 이게 안방에서 나는 소리인지 아빠의 목소리는 맞는지 확인해보기 위해 방문에 귀를 대고 집중했어요. 아빠 불닭볶음면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매워. 한 번에 고통스러운 소리가 더 들리자 명확해졌어요. 이건 안방에서 아빠가 내는 소리다 하고요. 제가 한 번 더 소리를 듣고 확인까지 한 이유는 이 소리는 어떻게 들어도 사람 목이 아빠 가위 눌리고 있다 지금. 정말 무섭지만 일단 휴대폰으로 112를 누르고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게 한 다음 천천히 방문을 열어 안방으로 갔어요. 집안은 멀쩡했고 불 하나 켜져 있지 않았어요. 안방문에 귀를 대보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안방문을 열려고 문 손잡이를 잡은 그때 삐삐삐삐 설마 아빠 온 거야? 현관문에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나고 문이 열렸어요. 그러고 집에 들어온 사람은 아빠였어요. 전 안방에서 분명히 아빠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아빠는 이제 집에 들어온 거예요. 저는 황급히 안방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 아빠에게 물었어요. 아빠 언제 나가셨어요? 한 30분 걷다 들어온 것 같은데 아빠 목소리가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워서 아빠에게 아까 있었던 일을 횡설수설 다 말했죠. 그랬더니 아빠는 자기가 안방문을 닫고 가지 않았다고 얘기했고 이를 심각하게 느꼈는지 곧바로 안방문을 조심히 열어봤어요. 그런데 안방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방음도 잘 되는 집이라 옆집이나 윗집의 소리일 수도 없고 제가 분명히 안방문 닫히는 소리, 아빠가 아파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정말 뭐에 홀리긴 했었나봐요. 그 문을 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생각해도 정말 무섭습니다. 아빠가 시간여행자였던 거야. 그래서 미래의 아빠가 집에 와가지고 있었던 거야. 미술학원 선생님한테 들었던 썰 2탄. 햄구가 고3이던 옛날 옛적. 미술학원 어디어디에 귀신이 있다며 조심하라는 말을 종종 하시던 학원 선생님은 또 하나의 경험담을 풀어주셨습니다. 대학생이던 시절 쌤은 종강을 하고 종강이야 새벽까지 친구들과 피방에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새벽 3, 4시가 다 됐을 무렵에 피곤해서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선생님은 대형마트가 있는 대로를 지나야 했는데 그곳 주변은 아파트나 상가랑은 조금 떨어져 있어서 새벽에는 인적이 드물었죠. 쌤은 그 주변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침 신호가 초록색으로 바뀌고 쌤이 길을 건너고 있을 때 갑자기 쌤 옆에서 드르르르 드르르르 하는 소리가 들렸대요. 이게 무슨 선균이지? 하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더니 쌤 옆에 세발 자전거를 탄 7, 8살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애가 지나가고 있었대요. 새벽 3, 4시에? 쌤은 이 새벽에 어린애가 왜 혼자 있지 생각을 하다가 길 맞은편에 편의점을 보고 요즘은 애들도 늦게 자나 보네.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정말 진짜 나 때는 말이야. 짐작하셨다고 해요. 그러다 길을 다 건너서 집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마자 소리가 뚝 끊긴 거예요. 뒤를 돌아 주변을 살펴봤지만
편의점 문도 열리지 않았고 아이가 있어야 할 법한 곳에는 아이가 없었어요. 워낙 귀신을 자주 보던 쌤이라 몸에 소름이 끼치기 시작할 즈음 쌤이 시선을 둔 곳에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고 해요. 설마 뺑소니 범을 찾습니다. 현수막? 현수막에는 세발 자전거를 탄 아이를 친 뺑소니 차량을 찾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쌤은 그 길로 PC방으로 돌아가서 친구들과 해 뜰 때까지 함께 계셨다가 집에 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개새끼. 나쁜 새끼. 아 미친. 아 눈치 없어. 진짜 짜증나. 편의점 알바 햄구가 겪은 일.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햄구입니다. 이 글을 읽는 편의점 알바생들에게 경고하고 싶어서 가볍게 적어봅니다. 사람이 아닌 것을 본다면 모른 척 하세요. 우선 혼자 일하는 이 상황에 공감하실 거예요. 가끔 물건을 채우기 위해 창고로 갔는데 딸랑딸랑 소리가 들려서 손님이다 하고 호다닥 말벌 아저씨처럼 나가보면 환청이었다. 하지만 환청인가 보다 하고 안 나가면 손님이었다. 그리고 손님이 없는 줄 알고 문 잠그고 화장실에 갔는데 알고 보니 그 안에 손님이 있었다. 저는 이런 일을 유독 자주 겪어서 스스로에게 화딱지가 날 정도였어요. 제대로 들으란 말이야. 액쿵! 그날도 할 일을 끝낸 뒤에 카운터 안쪽 의자에 앉아서 햄튜브를 보고 있었어요. 손님이 들어올 때는 무조건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마음을 완전히 놓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들어 고개를 들어보니 무서워! 점장님이 집에서 CCTV 보다가 이 새끼 일 안 하네 이러고 와가지고 승현씨, 그 순간은 귀신이다가 아니라 손님이 들어왔는데 내가 또 종소리를 못 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저는 아주 깜짝 놀라 자리에서 거의 튀어오르며 어서오세요 하고 외쳤어요. 그 사람은 정말 평범해 보여서 이제는 생김새조차 제대로 기억나지 않아요. 마스크를 쓰지 않았지만 원래도 마스크를 안 쓰고 냅다 들어오던 진상 손님들이 있었고 얼굴이 창백했지만 귀신보다 더 지독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무엇보다도 너무 놀라서 이상하다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죄송합니다. 계산해드릴게요 하고 포스기를 눌렀어요. 그때쯤 그 사람은 뭔가를 웅얼웅얼 거리기 시작했고 최대한 귀를 기울여봤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저는 가족 오락관 패널처럼 스피드 퀴즈를 하기 시작했어요. 에? 내 성질 알아 몰라? 에? 내 성질! 담배라는 말이 나오니 중얼거리는 소리가 끊겼어요. 저는 이거구나 싶어 빠르게 담배 매대가 있는 뒤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여기서 예상하신 분도 있겠지만 제가 다시 뒤를 돌았을 때 그 손님은 요 무섭다. 다시 몸을 돌리기까지 3초도 지나지 않았는데 말이죠. 물론 나갈 때 들리는 종소리도 나지 않았고요. 그 일은 제법 허무하게 끝났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더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출근을 하고 나서 빠진 물건을 채우려고 매대를 보면 물건들이 뒤집혀 있었거든요. 그거 하나하나 원래대로 돌려야 한다는 게 현실 공포지만 처음에는 컵라면 한 줄 정도였고 유통기한을 확인하느라 돌렸나 보다 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매일같이 뒤집힌 물건의 수는 점점 늘어났어요. 컵라면에 음료수, 과자까지. 극도로 낯을 가리는 저는 알바생 둘이 교대하는 그 짧은 시간마저 어색해하기 때문에 꼭 전달해야 할 사항이 아니라면 다른 걸 말하거나 묻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한동안 고독한 물건 돌리기 똥꼬쇼가 이어지다가 2주 정도 지나니 도저히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점장님과 직접 대면하는 날에 말을 꺼냈어요. 어떤 개자식이 몇 주째 물건 졸라게 돌려놓는데 개빡쳐요 점장님 라고 말이죠. 착하신 점장님은 그런 일이 있냐며 CCTV를 돌려 확인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범인을 찾은 게 바로 며칠 전이네요. 물건을 돌려둔 사람은 저였어요. 에? 무서워. 물건을 왜 돌렸어? 애초에 과자고 음료수고 똑바로 진열되어 있었는데 제가 돌렸대요?
다 돌려놔. 나를 만나기 전에 한 번 돌렸다가 퇴근하기 전에 다시 똑바로 돌려서 다음 알바생들은 이상한 걸 못 느꼈다고 하네요. 솔직히 점장님이 더 놀랐을 듯. 믿기는 어렵지만 이상한 손님을 봤을 때부터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편의점 일은 그만뒀어요. 여러분도 이상한 것과 마주친다면 최대한 모른 척이라도 하시길. 아! 반창작 계단이다. 혹시 지금 저희 집 시끄러운가요? 이 이야기는 100% 제 경험담입니다. 어느 날 제가 외박을 하던 날이었습니다. 친구들과 놀면서 하룻밤을 보내던 와중에 핸드폰이 울려서 보니 작은 오빠의 친구 이하 A 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전화를 받고 간단한 안부와 현재 친구들과 노는 중이라는 말만 나누고 끊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외박을 하고 다음날 집에 가던 중 아파트 공동 현관 엘리베이터 앞에서 작은 오빠를 만났습니다. 오빠를 만나 같이 엘리베이터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데 그 새끼가 갑자기 저에게 너 어제 전화를 왜 그런 식으로 받았냐? 라고 하는 겁니다. 웬 전화? 라고 말하자 작은 오빠는 어이없다는 듯이 어젯밤에 내가 너한테 전화 걸었는데 받아도 왜 말을 안 했냐고. 라며 화를 내더군요. 어이없는 새끼. 하지만 저는 전날 밤 작은 오빠와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빠에게 뭔 개소리야. 전화한 적도 없으면서 이씨. 봐봐. 라며 통화 기록까지 샅샅이 보여줬습니다. 통화 기록을 보여주던 중 A와 통화한 기억이 문득 들어 오빠에게 나는 너랑 통화한 적이 없다. 대신 A와 잠깐 통화를 했었다. A한테 전화해서 물어봐라 라고 했습니다. 오빠 이 새끼는 바로 A에게 전화를 걸었고 전날 밤 자기 동생이랑 통화를 했었는지 물어보았는데 A는 아니 통화 안 했는데? 그것보다 나 네 동생이랑 아는 사이 아니야. 번호도 몰라 라고 하더군요. 통화를 끊고 나서 기해진 분위기를 떨쳐내지 못하고 저와 오빠는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7층을 눌러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는데 엘리베이터는 계속 7층만 비껴가서 문이 열렸습니다. 무서워. 5층, 6층, 8층, 9층. 이상함을 감지한 저는 작은 오빠의 손을 붙잡고 또 7층이 아닌 층수에서 열리는 엘리베이터를 곧장 뛰쳐나갔습니다. 그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계단을 타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굳게 닫고 오빠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엄청나게 이상하다며 겁에 질린 채로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집에 오는 길에 제가 미리 시켜놓았던 마라탕이 배달 왔더군요. 분명 배달원이 도착을 해서 문 밖에 있는 것이 확실한데 이상하게 인터폰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뭐 다른 사람이 열어줘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저랑 오빠는 그대로 얼어붙어 현관만 바라보았더니 배달원은 사람이 나오지 않아 영수증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배달원에게 그냥 앞에 두고 가주세요 라고 부탁했습니다. 배달원은 에?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려던 중 문득 쎄함을 느낀 제가 배달원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지금 저희 집 조용한가요? 그러자 배달원은 아니요? 비명 지르고 난리 났는데요? 이걸 물어본 것도 이상하고 이 대답도 이상한데? 그렇게 통화는 끊겼고 저는 핸드폰을 차마 귀에서 떨어뜨리지도 못한 채 멍 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마라탕을 맛있게 현실에 눈을 떴고 꿈이구나. 다행이다. 아침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꿈. 감사합니다. 장난이었어요. 3년 전 일입니다. 회사 다닐 때 사귄 언니가 있었는데요. 그 언니 생일이어서 회사 언니 집에서 회사 언니, 친언니 회사 언니 집에서? 회사 언니? 회사 언니, 친언니. 그럼 회사원 언니도 있나요? 회사 언니는 술 마시기 전에도 자꾸 친언니한테 술을 조금만 마시라고 경고했고
저는 친언니분이 술을 좋아하고 잘 마신다고 했는데 왜 저러는지 의문이 갔지만 금세 생각을 접었고 셋이 이야기하고 떠들다가 다른 주제가 나오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갑자기 서로 머리채 잡고 싸대기 날리고 아 왜 그래 사람 초대해놓고 아 저 미치겠네. 아니 이럴 거면 둘이서만 마셔. 회사 언니가 친언니 머리채를 잡고 싸대기를 날리면서 너 뭐야 누구야 누구냐고 나가. 안 나가? 안 나가면 죽여버릴 거야. 뭔 소리야? 이러는 거예요. 당황해서 언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뭔 말하는 거냐고 하는데 친언니가 무릎 꿇고선 전혀 다른 목소리로 죄송해요. 그냥 재밌어 보여서 장난이었어요. 이제 나갈게요. 햄바. 이러고선 아무렇지도 않게 어머. 승은아. 너 얼굴이 왜 그래? 얼굴 바꿔줘. 야, 너 지금 왜 이래? 이 모든 말들이 이해가 안 가서 회사 언니한테도 뭐라고 말을 해보라고 이게 뭔 상황이냐 했더니 회사 언니가 말을 해줬어요. 자기 언니가 옛날부터 몸이 허한데 귀신이 잘 아니 아무리 귀신이 들어왔다지만 싸다구를 날리면서 아니 아픈 건 언니 아니야? 싸다구를 날리면 귀신이 나가나 보다.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 테마를 신기하게 하네. 술에 취하면 귀신이 더 잘 들린다고 이래서 술 조금만 마시라고 한 거라고. 옛날에 귀신이 3명이나 들어갔어서 굿도 한 번 했었. 이 정도면 술을 입에도 안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싸울 때 초반엔 그냥 감정이 격해지고 술 취한 줄 알아서 전혀 몰랐는데 몸싸움하다가 친언니 눈을 봤는데 눈동자가 노란색이어서 누구냐고 물어본 거예요. 친언니는 귀신이 들리면 눈동자가 노랗게 변한다고 해요. 그 이후로 다시 한번 무당을 찾아갔고 얘는 끊었대. 귀신이 있어요. 어머 지금 이 문장이 너무 무서운데? 그 사람 있어요. 물리고 막 지전 레전드를. 이 글 너무 무섭다. 이 글 인터넷 괴담 그런 거 같아. 나 지금까지 이 글이 제일 무서운데? 싸울만 했네. 손님이고 뭐고 지금 언니 몸에 귀신이 들어갔는데 이 사람 몸에는 그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겠다. 개쎄. 재밌어 보였대. 근데 뺨 맞으니까 재미가 없었던 거지. 졸라 아팠던 거지. 오늘의 괴담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참 무서운 경험들 많이 하고 사시네요.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요. 모르는 사람 말 걸면은 도망가시고요. 좋은 꿈 꾸세요. 무서운 얘기 들었다고 무서운 꿈 꾸지 마시고 행복한 꿈 꾸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뒤에 뭐가 있어요? 무슨 소리지? 뒤에 뭐가 있어요?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요?